안녕하세요. 백성철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약간 특이 케이스의 텍스 리턴을 요청을 받았는데요.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호주 시민이거나 호주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서 일을 하실 때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2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러 갔을 수도 있고요. 한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영국으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미국으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주 시민이에요. 그래서 호주 시민이 호주 외에 외국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 만약에 나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호주에서 세금 내야 되나? 아니면 해당 국가에서만 세금 내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민 사회가 좀 더 성숙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텍스 레지던시를 계산해서요. 만약에 이 사람이 호주의 거주자라 그러면 호주에서 인컴이랑 호주 외 밖에서 인컴 다 신고를 해요. 와, 무섭죠? 그러니까 호주의 인컴이랑 한국에 가서 일한 인컴을 신고를 해야 돼요. 다만 한국에서도 세금을 만약에 내셨으면 그거는 foreign tax with head라 그래요. 같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tax rate만 바뀌는데 제가 신고를 해보면은 한국도 세율이 되게 높아요. 이제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세금 아마 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 거주자나 임시 거주자, 외국 거주자들은 호주 사람이 아예 외국 가서 살 때, 그럴 때는 호주에 인컴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호주에 무슨 이자 소득이랄지 부동산 소득 이런 게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호주 안에서만 있는 인컴만 신고하시면 되고요. 임시거주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친구들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이분들도 호주 소득만 신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레지던시를 어떻게 가리느냐에 따라서는 레지던시 테스트, 리서치 테스트랑 도미사일 테스트, 그 다음에 183일 이상을 거주했는지 요 테스트 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게 되면 호주 거주자로 이제 이렇게 그 간주를 한다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내를 한번 볼게요. 한국에 1년 동안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호주 브리스번의 집은 렌트를 내주고 갈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벌은 소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요, 호주에 집도 있고요. 한국에 1년 동안만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경우에는 호주의 거주자로 봐서요. 호주에서 인컴,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르치는 인컴도 다 호주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는 돈을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요. 국세청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커런시 컨버터라고 한국 돈을 호주 돈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호주에 신고를 하고요. 또한 이런 경우에 헥스나 스튜던트 론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히 신고를 하셔요. 헥스나 스튜던트 론이 있으신 분들은 비거주자로 취급됐더라도 호주에서 헥스를 디클레어 해야 규칙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싱가포르 같은 데 가셔서 돈을 뭐 4억, 5억, 300K, 400K 이렇게 버셨는데도 헥스를 리페이먼트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규칙이 바뀌었어요. 실내 하나 더 볼까요? 한국에 가서 3, 4년 일하려고 합니다. 호주에 집은 없습니다. 한국에 일단 3년 일을 하고 괜찮으면 3년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호주에 집은 없고 3년 후 혹은 6년 후에 그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전 한국에서 벌은 소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벌은 소득은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다만 호주의 소득이 이분은 좀 있으셔서 이자 소득이랑 그 렌탈이 아니고 다른 소득이 좀 있으셨어요. 그거면 호주의 것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분이
스튜던트 론이 있으시면 한국의 인컴을 호주에서 declare. 그러니까 이게 뭐죠? 호주에서 이거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5만 불이 조금 넘으면 헥스 리페이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하셔야 된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헥스가 있으면 전 세계 어디 가셔라도 소득을 디클레어, 세금은 안 내시지만 소득은 디클레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헥스 리페이먼트를 해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호주 시민이 호주 외 국가에 가서 일을 하셨을 때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꽤 복잡해요. 이게 이 사람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틀리고 여기에 퍼먼 레지던시가 그러니까 퍼머넌하게 여기 사는 집이 있느냐, 커넥션이 어떻게 되느냐, 돈을 해외로 송금을 해주느냐, 뭐 가족이 여기 있느냐 이런 게 아주 각각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전문 회계사랑 상담을 하시고요. 그렇게 신고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PwC나 KPMG처럼 큰 회사들이 익스펫이라 그러죠. 해외에 막 나가서 일해가지고 오일 앤 가스에서 일하거나 뭐 CFO로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많이 하는데요. 전문 회계사랑 상담을 하시고 웹사이트도 좀 뒤져보고 정보를 아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스탑 쉐어를 해볼까요? 어떠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